톨게이트 나가서도 위험하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톨게이트 빠져나왔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톨게이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자, 빠져나갈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 네. 자, 이제 빠져나가요. 빠져나갑니다. 목격 차량이에요. 이런데 뭐? 여차가, 이거 아니. 여차가 이거 아니지. 저 차는 저기 들어가려고 한 건데 지금? 뒤집어졌어. 전복됐어. 저 까만 차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영업소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 하이패스 충전하러 갔나? 영업소 들어가려고. 잘못 탔구나. 차선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왼쪽이 영업소예요. 보다. 차선을 잘못한 거지. 여기를 가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저럴 때 하이패스 저 돈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 저렇게 영업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쪽 또 왼쪽에 있네 이게. 안 보이는 데서 나왔잖아요. 화장실 가야 되겠다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고도 있으니까 하이패스 구간 지난 다음에 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된다. 천천히. 합류되는 데가 없고 똑바로 1차로, 2차로, 3차로 이제 똑바로 됐을 때 그때는 쭉 가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좁아들 때는 천천히 그때는 가야죠. 아직까지는 톨게이트가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하이패스 구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아 근데 저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톨게이트 가면 좀 속도가 낮게 돼 있잖아요. 근데 차들 보면 그냥 쌩쌩 가더라고요. 그러면 톨게이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명절 자체가 좀 피곤한 운전이 장거리 운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 운전을 좀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톨게이트 사고 많구나. 톨게이트에서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급격한 감속, 아까 같은 경우. 갑자기 이제 앞차가 줄이니까. 하이패스 차로가 단차로 하이패스와 이제 다차로 하이패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단차로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차로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한 최고 속도가 시속 30km로 규정돼 있고요. 30이었어. 30km로 갑자기 이제 지나가려고 하면 뒷차에 오히려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행 속도가 높여야 된다는 이제 민원들도 많았는데요. 다차로 하이패스가 그런 불만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사고 날 위험이 별로 없거든. 요새 이걸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여긴 80이네. 최대한 다차로 하이패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하실 때는 노면 색깔 유도선이 있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을 따라가시면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하이패스 차로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그냥 통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야지 맞아, 그러니까. 그 맞죠. 세우고 내려서 뭐 현금 납부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 오히려 또 다른 차들에 의해서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요금 납부만 해주시면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불박차는 지금 휴게소에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출발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할 거예요. 인증샷을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죠. 천천히 지나가서. 천천히 좌회전해서 나가야 돼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 좀 이따 가서 얘기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 아까 그 지나간 할머니. 아, 이분이 서 계셨어 여기에. 여기 보셨다고? 요거 여기 그거에 가려진 거지. A필러에 가려진 거지. 그렇지, 그렇지. A필레 가려지면은 안 보여요. 아. 출발할 때 여기 딱 가려지면 그냥 여기서 가려서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 가려지면 안 보여요. 요게요. 얼마나 될까요? 이거 A필러 창틀. 5cm. 그렇지, 그렇지. 손 이거랑 비슷해요. 5cm. 가운데는 좀 가늘어도요. 위하고 아래는 넓고요. 또 그 SUV 차량은 이 손바닥보다 더 넓은 더 것들도 넓어. 있어요.
그리고 요게 딱 한번 가려지면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럼 여기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 창문을 열고 옆을 보세요. 고기 딱 꺾을 때까지만. 왜 하필 저기 계셨을까? 별로 안 예쁜데. 휴게소에서는 무사히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휴게소 나갈 거예요. 그래 이것도. 그럼 이제 끝났나요? 아니죠. 합류할 때 가지고. 네. 사선 들어갈 때까지. 휴게소에서 이제 나와서 이 본선에 합류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런 사고 일어납니다. 보시죠. 자, 휴게소에서 자, 이 차는 휴게소 안 들렸어요. 그냥 쭉 갈 거예요. 쭉 가는데 속도가 좀 빨라요. 밑에 속도가 빠르죠? 이런. 예. 이런. 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났는지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렇지? 뭐지? 자, 쭉 가고 있는데 잘 나왔잖아. 저 합류지, 저 보인다. 불박차가 빨라요? 속도가 빨라요? 버스. 빠르다. 버스. 빠르다. 근데 이 사람도 좀 빠르다. 이것도 근데 왜 그러지? 근데 뒷차도 너무 좀 빨랐어. 그러니까 뒤차가 너무 빨랐던 거. 불박차도 빨랐고요. 봐봐. 자, 150, 155, 157, 저 정도면 158. 속도 줄이는 거 아니야? 160까지 올렸어. 그치. 버스도 두 번 봐야죠. 버스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냥. 한 번 보고 뒤쪽을 딱 봐서 뒷차 저 빠르다 그러면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까 버스도 너무 급하게 들어왔고 둘다 차도 너무 잘못했다. 빨랐어. 이 사고 진짜 이런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과속하면 안 되지만 특히 휴게소 옆을 지날 때는 더욱 더 위험합니다. 지금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건 너무 큰 사고였어, 어떻게 보면. 버스 전용 차로는 어떤 차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버스. 버스랑 9인승 이상? 9인승 이상에 몇 명 타야 되죠? 6명. 6명.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 가는 버스랑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들어와. 이거야. 안 되지. 아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지금 아무리 내가 9인승이고 그리고 6명 탔다 들어갈 때는 뒤를 보고 와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진짜 차가 안 보일 때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시속 100으로 달리는 저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피해. 못 피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피했어요? 사고 나면 뭐가 달려오죠? 삐뽀. 내 차예요. 아 레카. 레카가 몇 초 만에 도착할까요? 잠깐. 잠깐만. 블랙버스 차량이 레카였다. 와 규현이 머리 좋다. 보름 1분 40초. 1분 40초. 아이키는 아이키, 저는 현실적으로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니 비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현실적으로? 아이키 기회를 줄 테니까. 비현실적으로요? 응. 10초? 진짜로? 말도 안 돼. 지금부터 초를 같이 세겠습니다. 자, 셉니다. 말도 안 돼. 바로 옆에 하나. 있었나 보다. 저거 아니야? 둘, 셋, 세세요. 네. 다섯. 천천히. 여섯. 일곱. 되게 늙으세요. 아홉. 그래 옆에 서 있었네.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야? 심지어 2대예요, 2대. 저기 서 있었어. 사고 날 때. 저기 사고 날 때. 아니 봐봐. 구 할 때. 저기. 야, 보름이 잘 본다니. 와, 이거 어떻게 봤냐, 저거를? 숨은 그림 찾기 잘하는 사람. 대박이다. 저 위치가 사고 다발 지역인 거야. 그러면 가다가 레카가 보인다. 그럼 거기는 무슨 지역이다? 사고 다발지. 사고 단골. 반드시 사고가 일어나. 운전자가
몰던 이 SUV 차량이 교차로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곧바로 이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앞선 차들을 피해서 달리다가 왕복 4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에 2m 높이의 지하 통로에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차 안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운전하신 분은 60대 여성인데 12살 손자가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급발진인가요? 급발진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자동차가 이렇게 불박차도 진짜 위험하다. 피하시려고 자동차가 이렇게 불박차도 진짜 위험하다. 피하시려고 다른 차량의 목격 영상입니다. 앞차예요, 앞차. 저 앞차요. 이 앞차가 지금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네, 그럼 차가 계속 가요. 이번에는 저 차, 이 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예, 저렇게 빨리 가시는 거. 지금 여기.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뭐 반파됐죠, 뭐. 폐차죠. 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저런 데가 갔어. 저 술에 빠졌어요. 이 사고로 할머니가 운전하시고요. 12살짜리 아유 손자가 타고 있었는데 손자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오죽하면 아빠가 그 근처를 다 수소문해서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온 CCTV만 57개입니다. 57개입니다. 이 사고에 떠나간 아이의 아빠 그리고 이 할머니의 아드님 어렵게 저희가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그날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4시 한 40분쯤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도연이가 심정지가 왔다고. 도착했을 때 응급실로 바로 갔는데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우리 도연이는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었고 눈 떠 도연아 일어나자 도연아 일어나자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심폐소생술을 그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도연아 일어날 수 있어 도연아 일어날 수 있어 도연아 일어나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고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뭐가 안 되겠어?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누구야? 손자. 걱정이 되시니까 계속. 손주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아, 속상. 할머님은 온몸이 다 망가져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손자가 손주가 떠난 거를 아직 모르십니다.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경찰은 할머니가 손자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했다. 그래서 입건 내갖고 수사 중이에요. 말도 안 돼요. 할머니를? 말도 안 돼. 어느 할머니가 손주 다치게 하겠어요. 기도 안 차네, 진짜. 아니 여기서 이대로 달려와서 지금 저 방지턱 이쪽에 차 중앙분인데 저기를 타고 넘어서 글로 넘어가. 거기 넘어서 차가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에 박힌 거예요. 어머니가 1차 추돌 사고 시점에서 계모가 함께 하더니 이게 안 돼 하면서 사고가 1차 사고가 났고 이게 왜 안 돼?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 달라지는. 아, 소리가 달라진다. 순간 밟아도 저렇게 갱음이 안 나거든요. 진짜네. 그리고 웅웅하는 그 시점에 뒤에 배기통이라고 하죠. 거기서 바닥에 뭔가 쫙 뿌려지는 영상이 하나 잡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축 내달릴 때 스키드마크 자국 같이 생긴 이렇게 길 자국이 생겨요. 보이네. 아니, 브레이크가. 좋네. 다리 건너기 전 교차로가 있는데 차가 다 정차해 있어요. 신호대기 상태에서. 거기를 사고를 안 내려고 어머니가 중앙선을 넘어서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 한 8대 정도 되는 건데 사고를 안 내려고 피해 갔어요. 어머니 차가 긴급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뭐 차선 이탈 유지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시스템, 뭐 그런 각종 첨단 편의 사양 기능들이 있는 차량인데 이미 1차 사고 때 어머니 블랙박스 안에서의 어떤 경고음도 없었어요. 이게 왜 안 돼? 이미 차량 결함을 인정하는 반증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정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EDR 접수를 하면 이제 제조사 쪽에서 나와서 먼저 EDR 검사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라고 의심이 돼서 지금 그 확인을 해보니 좀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EDR 데이터 자체가 이제 개인에게는 발급이 불가한 사항이고 경찰서나 국과수에서 공문을 저희 쪽으로 접수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접수 처리가 가능하신 상황이십니다, 고객님. 웬일이? EDR은 국과수에서 15일 날 나와서 점검을 했고, 근데 이제 1차 사고 이벤트 기록은 저한테는 안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1차 사고 기록도 되게 중요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근데 마지막 2차 사고 기록 데이터만 보여주셨는데 그 기록 데이터에
사진을 제가 찍었죠. 아니, 나는 단순 사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사고 났던 그 도로 모든 점포를 다 돌아다녔어요. 사고 영상이 있으면 달라 했더니 그때가 벌써 6일째 지난 날이었죠. 근데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경찰에서 올 법한데 왜 경찰에서는 2곳에만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증명해내고 해야 되는 거는 다 사고자 아니면 유가족들이 모든 우리나라 법 체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억울하면 증명해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 네. 법이 있으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처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는 저 인간이 할 도리도 아닌 거고 책임이 없는 법망을 어떻게 피해서 맞아요. 간다 하더라도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봤고 누가 봐도 네. 오토바이가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형법이요. 그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입니다. 그 법에 의하면 웬만한 부상사고는 처벌을 안 합니다. 처벌하는 것은 12가지 예외 사유. 근데 지금 이번 사고는 못 본 거는 12가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뺑소니도 아니고요. 사망사고도 아니고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병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하죠. 할머니에 대해서는 중상해. 중상해가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네, 그와 같이 크게 다쳐서 평생도록 무거운 장애가 남을 때 그때는 종합보험만으로 안 된다.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상해가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중상해 아니면 그냥 끝납니다. 5만 원짜리 범칙금으로 그냥 끝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그게 이제는 폐지돼야 돼요. 잘못한 만큼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요원합니다. 마비 상태가 할머니 마비 상태 계속되면 지금은 불구속이지만 재판받고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형 받는다고 해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다시 낳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저 가족들은 아니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그러면 우리 응어리 좀 풀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것 같다. 저 덤프트럭 운전자 지금처럼 못 봤다라고 계속 모르쇠로 하다가는 나중에 끝까지 합의 안 해주면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빨리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했으면 예,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발로 걸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기적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원하십시다. 예. 예.